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교사 허영주입니다. 리튼으로 AI 보조교사 만들기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리튼에 대해 알아보고 리튼을 200% 활용하여 우리의 AI 보조교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튼으로 AI 보조교사를 만들어 활용한 수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생성형 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촬영하는 날짜에서의 리튼의 기능과 현재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날짜에서의 리튼의 기능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사건은 몇 개가 되시나요? 제 기억상 인공지능이 크게 관심을 받았던 적은 딱 2번이었던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전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챗GPT의 등장입니다. 챗GPT의 열풍은 서비스 시작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2016년도 알파고 열풍과 그리고 2022년도 챗GPT 열풍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016년도 알파고 때에는 바둑 세계 1위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바둑대전에서 패하면서 인공지능이 와 정말 똑똑하구나를 인지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 모두가 알파고를 써볼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챗GPT는 다릅니다. 2022년 출시된 챗GPT는 약관에 제시된 연령을 충족하는 사용자라면 전 세계 어느 누구나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이기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런 챗GPT 발전은 단순히 챗GPT만의 발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챗GPT는요, GPT 기능을 탑재한 리튼과 같은 서비스들의 발전을 크게 이끌고 있습니다. 챗GPT와 비교시 리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리튼은 한국어를 잘하는 컨텐츠 생성 AI 플랫폼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만큼 한국어 전용 생성 AI 플랫폼입니다. 둘째, 리튼은요, 챗GPT에서는 유료인 GPT-4 기능이 두둥 무료입니다. 이 부분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장점 덕분에 2023년 1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지 7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리고 매우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튼을 하나씩 톱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리튼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구글 크롬 창에 또는 엣지 창에 리튼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로그인하기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SNS 중에서도 구글 로그인입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구축되었기에 구글 로그인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부받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이와 같이 창이 뜨면 계속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 이용자 연령 확인이 뜹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아래에 있는 리튼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리튼은 만 14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보호자의 동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리튼의 회원가입 후 수업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보호자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서비스 이용자 연령 확인으로 돌아가서 만 14세 미만입니다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휴대폰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거꾸로 만 14세 이상입니다를 클릭하면요. 바로 서비스 이용 약관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가입 완료를 클릭한 후 이름, 닉네임, 성별, 나이, 직업을 입력합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이름, 닉네임은 학번 이름을 적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리튼의 채팅 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다양한 대형 언어 모델 LLM 엔진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채팅할 수 있습니다. 각 엔진마다 이렇게 특성이 매우 다릅니다. 자신이 필요한 목적에 맞게 골라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GPT-4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기재되어 있듯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에는 가장 빠르고 똑똑해진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맞아요. 이때 해외 이용자들이 자는 시간이라 GPT-4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리튼의 기가 막힌 장점 중 하나인 그려줘를 소개하겠습니다. 뭐뭐를 그려줘라고 프롬프트를 주면요, 스테이블 디퓨전 엔진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튼 채팅창에서 GPT 3.5, GPT 4 이와 같이 언어 모델과 상관이 없습니다. 채팅창에 땡땡을 그려줘 라고 말하면 리튼이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해보겠습니다. 구름 위를 달리는 람보르기니를 그려줘 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요청 내용을 분석까지 했고요. 짜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와우! 이미지를 크게 봐볼까요? 정말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네요. 이거를 우측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또는 고화질 다운로드를 합니다. 저는 고화질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리튼의 채팅을 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리튼에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줘야 할지 막막한데? 맞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에 대해서 막막함이 있으신 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채팅 탭 옆에 있는 프롬프트 허브를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참고하고 싶은 프롬프트의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프롬프트를요, 나중에는 업로드하여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교육 분야 프롬프트 허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예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와우,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파워포인트 작성을 한 방에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니 프롬프트 설명이 있고요.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란색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우측을 보면 프롬프트 사용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프롬프트 바로 사용 클릭. 와우, 자동으로 리튼 채팅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역할을 고등학생으로 잡았고요. 주제는 영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로, 그리고 예상 청중은요, 동급생으로 잡았습니다. 발표 시간은 5분 정도고요. 슬라이드는 한 6장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순식간에 지금 슬라이드 1부터 슬라이드 6까지 개요 및 스크립트가 쫙쫙쫙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워포인트를 뚝딱 만들면 되겠죠? 리튼의 채팅과 프롬프트 허브를 배워보았습니다. 이제는 AI 스토어를 살펴보시죠. AI 스토어에서 왼쪽에 있는 AI 제작 스튜디오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튼 스튜디오는 누구나 쉽게 툴과 챗봇 같은 AI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창작 공간입니다. 리튼 스튜디오에서는 현재 리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툴 그리고 챗봇 총 2가지 유형의 AI 도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무 툴이나 챗봇을 만들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내 대시보드에 어느 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빈 내 대시보드를 하나씩 나만의 AI 보조교사 툴 또는 AI 보조교사 챗봇으로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새 툴 챗봇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AI 툴을 만들지 AI 챗봇을 만들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리튼으로 만든 AI 툴은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툴은 특정 형식의 결과물을 빠르게 반복 생성하는 용도로서 템플릿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현재 보고 계신 AI 툴은 리튼의 AI 스튜디오로 제작된 것으로 독해 지문을 넣으면 이와 같이 제목, 주제, 퀴즈, 단어 테스트까지 생성해주는 용도입니다. 리튼으로 만든 AI 챗봇의 예시입니다. 챗봇은 나만의 커스텀 AI 어시스턴트로 AI 성격 및 목표를 개인에 맞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AI 챗봇은 장소와 시간 상관없이 영어로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대화형 챗봇입니다. 툴과 챗봇은 하루에 15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툴 만들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툴을 만들 거냐면요. 우리 아까 전에 프롬프트 허브에서 파워포인트 작성을 한 방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때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우리 수업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이거를 계속 줘야 돼요. 매번 이 프롬프트를 학생들에게 주고 매번 여기에 들어가서 이 파란색 부분을 매번 고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귀찮은 일이며 학생들은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해요. 그렇다면 이 프롬프트가 학습된 툴을 교사가 뚝딱 만들어서 제공해 준다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AI 보조교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방금 그 툴의 프롬프트로 우리 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작성을 한 방에 발표 시 활용할 파워포인트를 같이 브레인스토밍 해봐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카테고리는요, 학생 그리고 교육으로 적겠습니다. 공개 여부는 공개, 가격은 무료입니다. 이렇듯이 입력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아이콘, 이름, 그리고 소개, 카테고리까지 왼쪽 미리 보기 화면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입력 유형은요, 한 줄 입력, 한 줄로 입력되고요. 여러 줄 입력, 입력창이 커집니다. 그리고 옵션 버튼, 그리고 드롭다운인데요. 옵션 버튼과 드롭다운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 단계인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줄 입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입력하게 만들 거냐면요. 먼저 발표 주제, 그리고 예상 청중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발표 시간, 그리고 몇 슬라이드인지까지 총 4개를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주제 적었고요. 발표 주제를 적으시오라고 입력창에 대한 설명도 적었습니다. 짜잔, 발표 주제가 들어갔죠. 그리고 발표 주제에 대한 입력 예시도 적겠습니다. AI와 미래. 이렇게 입력 예시를 적으면 왼쪽에 회색으로 입력 예시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발표 주제 말고 또 뭐 적어야 됐죠? 맞아요. 예상 청중을 적고자 합니다. 추가 눌러서 입력창 제목에 예상 청중. 네, 맞아요. 입력창 설명에 발표를 들을 예상 청중을 적으시오 라고 적겠습니다. 예시로 누구 줄까요? 고등학생으로 적겠습니다. 추가. 또 뭐 적어야 되죠? 우리 발표 시간이었죠. 그래서 입력창 제목에 발표 시간 적고요. 입력창 설명에 발표로 배정받은 시간을 적으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강의는 몇 분 정도 예시로 줄까요? 시간은 저는 10분. 이렇게 예시가 10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가도 눌러서 마지막 하나 더 입력창을 넣겠습니다. 뭐였죠? 슬라이드 장수였죠. 그래서 입력창 제목에 슬라이드 장수, 그리고 입력창 설명에 몇 장의 파워포인트 장수가 필요한지 적으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시로 몇 장이었죠? 8장을 예시로 적어주겠습니다. 예시니까요, 마음대로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검토 한번 해보신 다음에 왼쪽을 보면서 검토한 다음 단계로입니다. 3단계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모델을 선택할게요. GPT 3.5부터 4, 그리고 3.5, 16K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GPT 4를 쓰려고 해요. 좀 느리더라도 저는 퀄리티가 좋은 GPT 4를 좋아하거든요. 출력 글자 수는 조절할 수 있는데
최대 글자 수니까 저는 최대로 맞춰 놓겠습니다. 프롬프트 구성 난이도는요, 이렇게 쉬움을 클릭하면 스텝 바이 스텝 제공되기 때문에 비교적 어려움 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어려움을 선택하면요, 이렇게 한 번에 프롬프트를 줘야 돼요. 초보자에게는 어렵죠. 우리는 쉬움을 선택하겠습니다. AI에게 명령할 내용입니다. 지시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꼭 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역할, 상황, 형식. 맞습니다. 제가 프롬프트 지시문에 꼭 넣었으면 하는 게 이 세 가지는 필수적입니다. 무슨 역할이었죠? 한번 돌아가 볼까요? AI가 가져야 될 역할은요, 너는 공부를 잘하는 A+ 고등학생이야 였습니다. 저는 너는 공부를 잘하는 A+ 고등학생이야 역할을 해 라고 기존에 있던 역할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상황은요, 내가 제시하는 예상 청중, 발표 시간, 발표 주제, 슬라이드 장수를 바탕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입니다. 네, 발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흥미롭고 설득력 있어야 돼. 이 부분 저는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요. 각 슬라이드는 간단한 제목을 넣어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줄게요. 마지막으로. 형식은 여기 나와 있네요. 슬라이드 내용은 숏 프레이즈로 구성해 related points를 사용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형식에 집어넣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GPT-4가 똑똑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시를 줘야 돼요. 결과물에 대한 예시값을 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거든요. 이때 저는요, 리트는 채팅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예제도 누구에게 뽑아낸다? 맞아요. GPT-4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파란색 부분만 수정한 예제를 집어넣고요. 네, 이렇게 8개의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과 스크립트까지 나왔습니다. 메시지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한 걸 그대로 여기 예제에 넣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예제 끝에는 이렇게 샵 3개를 꼭 붙여줘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제 끝에 가서 샵을 3번 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저렇게 written 로고 색깔 나오죠. 보라색 같은 거. 그러면 잘 들어간 거예요. 사용자 입력 내용은 조금 까다로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저랑 살펴볼까요? 그냥 기계처럼 외우세요. 입력창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땡땡 샵, 이렇게 샵을 안 하니까 색깔이 그대로 검은색이죠. 근데 샵을 하는 순간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입력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상청중 땡땡 샵 예상청중 잘하고 계십니다. 발표 시간 땡땡 샵 봐봐요. 예상청중으로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발표 시간에는 발표 시간에 매칭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장수 그리고 땡땡 복사해서 할게요. 샵 슬라이드 장수. 이렇게 우리가 입력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제목을 붙여서 땡땡 샵 입력창 제목을 넣으면 4개가 모두 파란색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다음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검토한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끝 툴을 심사하고요.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AI 보조교사가 뚝딱 완성된 거예요. 등록 완료. 여기에서 내 대시보드에 툴 칸에 하나가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다시 수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링크 버튼을 누르면
링크가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한번 어떻게 실제로 학생들에게, 사용자들에게 보이는지 스토어에 가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발표 주제, 예상 청중, 그리고 발표 시간. 저는 예상 청중을 이번에 중학생으로 바꿔볼게요. 발표 시간 5분, 슬라이드 장수 6장으로 자동 생성을 누르면요. 이제 GPT-4가 여러분이 입력한 발표 주제, 예상 청중, 발표 시간, 슬라이드 장수를 바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어떤가요? 고등학생일 때보다 좀 더 내용이 간단하죠. 왜냐하면 청중을 우리는 중학생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이렇게 프롬프트를 긁어다가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생성기 툴을 활용해서 이 4가지만 입력하면 같이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켜놨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번엔 챗봇을 만들어 보시죠. 리툰 스튜디오에서 새 툴, 챗봇 만들기 클릭하고 우측에 있는 챗봇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콘을 먼저 설정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제작, 작성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주는 친구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고민해주는 친구 챗봇, 고민해봇. 그리고 소개를 합니다. 파워포인트 작성, 나와 함께 고민해보세요 입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 작성 시 브레인스토밍을 함께 고민해주는 챗봇으로 컨셉을 잡았고요. 카테고리, 학생 교육, 공개 여부, 공개, 가격 무료입니다. 다음 단계로. 2단계입니다. 첫 메시지, 챗봇 사용 시 처음으로 보낸 메시지 이겁니다. 친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떠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려고 해? 라고 반말체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예시 질문을 사용하면 이렇게 예시 질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예시 질문을 줄 수도 있고요. 저와 같이 예시 질문을 미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3단계고요. 프롬프트 구성 난이도를 쉬움으로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스텝 바이 스텝 프롬프트를 주지만요. 비교적 어려움으로 하면 한 번에 줘야 됩니다. 우리는 쉬움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챗봇의 역할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역할은 뭐로 잡을까요? 맞아요. 우리 저번에 기억나시죠? 너는 공부를 잘하는 A+ 고등학생이야 라고 있던 프롬프트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뭘 줘야 되죠? 발표 주제, 예상 청중, 그리고 발표 시간, 슬라이드 장수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챗봇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 주제, 발표 예상 청중, 그리고 발표 시간,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장수를 함께 브레인스토밍 해줘. 꼭 이 4개가 대화 속에서 브레인스토밍 되도록, 꼭 이 4개가 대화 속에서 브레인스토밍 되도록 차근차근 유도해줘. 와 같이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챗봇의 성격을 말하겠습니다. 성격은 친절하고 유머러스함. 그리고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의 발표, 즉 친구들과 함께 발표를 도와주고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주는 걸 즐기는 학생임이라고 구체적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간단하죠? 챗봇은 훨씬 간단해요. 요구사항으로 무조건 반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어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공 정보는 저는 없게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네, 벌써 등록이에요.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얍! 챗봇을 심사 중이고요. 등록 완료. 선생님, 내 대시보드에 안 보여요. 챗봇에 가면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클릭을 하면 다시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링크 복사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사용자 입장에서 써볼까요? 이렇게 스토어에는 공개가 되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GPT-4로 설정한 다음에 영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 라고 쳐봤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시죠. 와우, 좋은 주제라고 말해주면서 재밌는 것은 예상 청중, 그리고 발표 시간, 슬라이드 장수를 저보고 물어보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시문에 그것을 명령해 놨잖아요. 청중은 고등학생 학교 친구들이고, 그리고 5분 동안 발표, 그리고 8장 정도로 슬라이드 장수를 구성해줘. 아니다, 6장 정도로 슬라이드 장수를 구성해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이 됐습니다. 저는 단 6번째 슬라이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응답 대신에 6번째 슬라이드에서 명언을 넣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줘보겠습니다. GPT는 어떻게 답변하나 보시죠. 보시나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2번째와 3번째 슬라이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좀 더 구체화해보자 라고 저한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답변이 또 생성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좋다는 말과 함께 그러면 6개의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들, 그리고 제목들, 스크립트까지도 좀 과하지만 요청해 보겠습니다. 나와라, 얍! 첫 번째 슬라이드 발표 주제 한번 볼까요? 주제 소개, 그리고 내용, 그리고 스크립트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도 제목, 내용, 스크립트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툴과 다르게 챗봇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리고 결과물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저와 함께 만드신 AI 툴과 AI 챗봇은 이렇게 AI 스토어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AI 스토어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툴과 챗봇을 검색하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과 수업에 또는 업무에 AI 툴과 AI 챗봇을 활용하시고자 한다면 처음에 생각해야 할 브레인스토밍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나는 어떠한 수업 또는 업무를 보조받고 싶은가? 둘째, 툴, 챗봇, 어떠한 양식이 나에게 더 좋을까? 제가 2023년도 말에 운이 좋게 EBS,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교실을 깨워라 클래스업, 학생 주도성 편에 출연했습니다. 이때 리튼을 활용하여 만든 AI 툴을 AI 보조교사처럼 활용한 사례가 나와서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영상 보시죠. 우리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어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이 수업을 들으면 한 명도 자식이 안 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얘들 안녕.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면 여기 페이지. 내 꿈을, 남의 꿈이 아닌 내 꿈을 광고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린 이것 때문에 이거 하지. 영어고 문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제가 리튼의 AI 툴을 활용한 장면입니다. 학생들은 주요 타겟층, 제품명, 그리고 제품의 주요 특징, 마지막으로 광고 목소리 톤, 이 4가지를 영어로 입력하면 이와 같이 AI 생성 툴이 자동으로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해줍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광고 영상에 넣고 싶은 광고 이미지를 2D로 생성할 때에도 리튼의 채팅에 있는 그려줘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리튼을 활용하여 완성한 학생들의 결과물을 살펴보시죠. I'm stoked that I got this car. It's awesome. This car has been a lifesaver for me. I never have to worry about accidents again thanks to its advanced safety features. Hyundai. Durable as a rhino, smooth as a dolphin. Searching for information can be a hassle. That's why I love Google. It has so much information organized clearly and it's quick to find what you need.
Plus, the website is easy to use and looks great. Search results faster than you can say Google it. Get ready to be blown away by this incredible car. It's like nothing you've ever seen before. With its aerodynamic design and amazing performance, this car has it all. Plus, with its impressive motorsports heritage, you can rest assured that you're getting an authentic experience. If you're looking for an adrenaline rush, buy this car. 학생들은 자신이 광고하고 싶은 대상도 스스로 선택하고 광고 문구도 리튼으로 교사가 만든 AI 툴의 도움을 받아 선택한 후 수정하고 심지어 광고 이미지도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추상적인 이미지를 리튼의 채팅에 있는 그려줘 라는 기능으로 생성한 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생성과 선택의 과정들은 모두 이렇게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오늘 리튼의 다양한 기능들을 토바본 후 리튼의 AI 툴과 AI 챗봇을 활용하여 AI 보조교사를 만드는 방법과 사례를 배워보았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진정한 기술자는 이렇게 다양한 공구들 중에서 스크류 드라이버 하나로 다 고친다고 합니다.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운 리튼의 다양한 기능들 중 딱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교실에 적용한다면 이 또한 분명 우리의 교실을 바꿀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